되게 복합적이에요. 이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표현 방식 중에 우리말에 없는 요소를 먼저 선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말에도 있는 요소를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저는 늘 말씀드린 직독직해는 독해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를 네. 내가 나타내는 내가 영어를 잘 읽었을 때 결과로 직독직해를 한 거예요. 내가. 거죠. 읽기 공부법에 대해서 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최근도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네. 직독직해라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직독직해라는 이름을 건 거 굉장히 많죠. 네. 그 중에 이제 이게 정확하게 무슨 정의를 내린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지만 제가 이제 현장에서 많이 봤던 거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들이 99%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를 비난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영어를 이미 할 줄 아는 사람이 보는 영어랑 아직 모르는 사람이 보는 영어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금 만약에 영어 문장을 쭉 읽으면서 이거를 한국말로 그냥 바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 시점에서 본 거예요. 학생들은 그 구조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이 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거는 사실 그 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것도 우리 후견집에 힌드사이트 바이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내가 결과를 아니까 과정도 그런 것처럼. 그렇죠. 확증 확증 편향이에요. 편향. 어떻게 보면은.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좀 되게 자세히 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편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를 자기도 모르게 습득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외국에 어렸을 때 살다 오셨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사춘기 이전에 뭐 원어민들과 함께 뭐 영어를 배웠다든가 이런 분들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괴리에 의해서 느껴지는 고통을 거의 못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무슨 악의가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모르세요. 예, 그런데 언어를 완전히 OS를 한국어로 평생을 써온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순차로 읽히질 않습니다, 처음에. 완전히 역순으로 돌아가죠. 이게 순차로 읽힐 때는요, 이미 중급자를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안 해요, 거꾸로. 처음인데. 외국인들도 한국말 배울 때 처음에 우리말 수식 구조가 영어랑 정반대여서 거꾸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됩니다. 거기서 순차로 한국말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는 외국인들은 비정상회담 이런 데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부터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읽다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분명히 찾아보셔야 되고 그거를 역순으로라도 해석을 해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그런 과정이 점점점 이렇게 뭐랄까 누적이 되면서 그 구조 자체에 있어서는 우리 뇌가 좀 정보 처리를 빠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빠르게 처리하게 되면은 내가 역순으로 본다는 걸 모르고 순차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오는데 그게 이제 중급자 이상되는 거죠. 사실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다 보면 맞아요. 나중에 규칙성을 발견하게 되고 빨라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영어의 어순도 익숙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직독직해가 가능해지고. 맞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특정 한국인들이 겪는 문제는 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언어는 서로 가까울수록 서로 배우기가 쉽고 멀수록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거를 가지고 통계를 다 내고 분석을 한 게 미국의 FSI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미 외무부 산하에 있는 외교관을 양성하는 기관인데 한국어와 영어는요 완전히 가장 서로 멀어요. 그래서 영어 원어민이 한국어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요. 한국어 원어민이 영어 배우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수식하는 말들이 앞쪽에 붙어요. 근데 이거를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 처음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너랑 같이 먹다가 남긴 그까지 했을 때 명사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맞아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은 그가 뭔지 명사 먼저 얘기하고 피자 나오고 관계대명사 나오죠. That we had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 생각 자체가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꾸로 한국어를 배웠을 때 이게 엄청 어렵습니다. 예, 실제로 한국어 배우는 이제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주변인데 너무 힘들어해요. 그리고 우리말은 동사가 끝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주어 목적어까지 해도 결론을 몰라요. 예, 그래서 그 영어를 목어로 쓰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내가 어제 먹다가 남긴 그 피자를 냉장고에까지 해도 결론이 없는 거죠. 다만 그런데 반대로 영어는 어떻게 가죠? 주어가 먼저 나와요. 주어가 나오고 어떻게 했는지 결론이 먼저 나와요. 그러고 뒤에 피자 나오고 피자가 어떤 피자인지는 그 다음에 쭉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순이면 역순일수록 그 언어는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해를 할 때 특히 너무 어려운 부분입니다. 첫 글자를, 첫 단어를 딱 봤을 때 원어민들은 뭘 기대하겠어요? 이리로 동사와 동사의 목적어 수식구가 이렇게 나오길 기대하면서 봐요. 0.001초 만에. 네. 근데 우리들은 첫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말 OS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분명히 피자를 뭐 냉장고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죠. 기다리게 되죠. 그렇죠. 이 어순이 정반대인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영어 영문법들 요소들 중에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말에 없는 요소예요. 없는 요소. 관계대명사 같은 거. 관계대명사. 한국어에 관계대명사가 없어요. 영어 특유의 구조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는 보통 뭐 용언이랑 활용형이라고 해서 말을 이제 뒤에를 살짝 바꿔 쓰긴 하죠. 내가 너랑 어제 함께 먹었다가 아니고 먹었던. 네. 이렇게 해서 수식 어구를 만들죠. 이거 영어 원어민들이 한국어 배울 때 이것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바뀌는 게 더 이게 먹던 마셨던 그 가운데 말이 다 바뀌거든요.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거죠. 그들도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다만 영어는 이거를 관계대명사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영어 중에는 주어가 또 무지하게 긴 애들도 있잖아요. 주어가 길면 최대한 길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영국 사람이 쓴 책인데 주어가 3줄이에요. 아, 주어가 3줄이에요?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식하는 말이 뒤쪽으로 붙게 되면 주어는 분명히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 뒤로 관계대명사가 나온 거예요. 이 다음부터 공포예요. 이 주어 설명하는 말이 3줄을 넘어가요. 그 동사 찾는 게 4번째 줄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소들을 좀 공통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장 학을 띄었던 영어 문법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얘네를 제대로 공부하고 한번 뚫으면요 영어 독해가 엄청 많이 뚫려요.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도 그렇고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영어를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했지만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쓰는 사람은 0.1%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좀 간과하고 있는 우리들을 브레이크로 잡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저는 또 하나 그게 생각나요. 예전에 제가 외국인 친구들하고 약속 잡을 때 우리는 항상 풀 센텐스로 쓰려고 하잖아요. 뭐 우리 언제 어디서 볼까 이렇게 물어보면 얘들은 항상 단답이에요. usual time, usual place라든지. 근데 제가 비단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법 읽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외국 글들 읽다 보면 단어만 띡띡띡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를 엄청 많이 써요. 구를 써서 영어가. 그게 뭐라 그래야 될까? 생략을 많이 한다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쓴 느낌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한국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친절하거나 다 와닿는 느낌도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세미콜론 같은 거. 세미콜론 이런 이제 구두점 찍어버리면 동사 없이 구만 2줄씩 막 나오고 이렇거든요. 맞아요. 이런 거는 또 그 구두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만 가지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에요. 이 독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들의 표현 방식 중에 우리말에 없는 요소를 먼저 선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말에도 있는 요소를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효율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네. 저는 어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제 나름의 법칙인데 모기 잠자리 까치의 법칙이라고. 모기 잠자리 까치. 이게 뭐냐면 조그만고 스피스픽한 게 먼저 나와요. 구체적인 게 나오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나는 뭐 매일 밤 9시에 라면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매일 밤 9시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9시. 나 매일 밤. 뒤로 이렇게 작은 것부터 먼저 나오고 뭐 9 o'clock 하고 그다음에 every night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커지고
앞에 걸 잡아먹는 형식으로 뒤에 붙더라고요. 예전에 이거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정철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희 세대는 굉장히 유명하신 유명한 분 있죠. 그렇죠. 이제 유튜브도 하세요. 그렇죠. 그 책도 계속 내고 계시고 정철 선생님이 예전에 영어 혁명이라고 막 그런 책도 내시고 하셨는데 그때 비유로 영어는 기자회견식 언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자가 마이크를 딱 대고 저기 뭐 당신 어디 있었어요 어제? 그러면은 라스베가스. 하고 왜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누구랑 그럼 전치사 나오고 누군지 또 나오고 정보가 뒤쪽으로 막 붙는 언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말 다 앞에 하거든요. 다르게 하죠. 그렇죠. 완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독해할 때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편했었냐면 네네. 도저히 이게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들. 그래서 저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함 관계로 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큰 게 뭐가 정보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수식을 밑에 넣는 거예요. 글은 옆으로 읽지만 머릿속으로 밑으로 정보를 붙이면서 읽으면은 구조가 좀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뭐뭐뭐 했는데 얘는 아까도 피자 같은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뚫어했다 버렸다고 치면은 피자를 그러면은 뭐 그 피자는 뭐 위치 뭐 이게 쭉쭉쭉쭉 라스트 나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거예요. 피자인데 내가 너랑 먹었는데 버린 피자예요.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쭉쭉 나오게끔 연결 밑으로 되게끔 저는 그래서 실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주고 우리가 어순이 다르다는 것과 이 다른 어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는 방법적으로 다른 문제인데 맞아요. 저는 그런 식의 한번 포함 관계를 그려보라. 맞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접근법이라서 우리가 어차피 그 심상으로 도상적으로 많이 기억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인지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부터 직독직해가 되겠죠. 그렇죠. 솔직히 아는 단어에 아는 구문에 아는 구조면은 내가 직독직해가 안 되는 게 이상하겠죠.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린 직독직해는 독해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를 내가 나타내는. 내가 영어를 잘 읽었을 때 결과로 직독직해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학생 때부터 갖고 있던 것인데 뭐냐면 영어 읽을 때 항상 뒤를 먼저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냥 문장 이렇게 쭉 읽잖아요. 따라가도 되는데 영어는 따라가면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걸 미리 읽어가지고 어떤 거거나 감을 문장을 읽을 때 살짝 더 빨리 나가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실제 직독직해라고 하는 책들 있잖아요. 나온 것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서 땡겨와요 이렇게. 그렇죠. 땡겨서 쓰고 그만했는데 저는 그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액션 플랜을 좀 수행 목표를 낼 수 있냐면은 영어를 읽을 때는 미리 다음 걸 읽으면서 머릿속 해석한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빨리 처리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그런 식이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말씀하셨잖아요. 원어민들이 실제로 자기들 언어를 그렇게 이해할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한번 뭐 외국인과 대화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이론을 말씀하신 부분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들 모국어니까. 그렇죠. 못 느끼거든요. 못 느낄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어에 대해서 설명 못해요. 잘 어렵죠. 그렇죠. 정말 전문적으로 비교 언어 이게 한 사람이 아니면. 근데 이제 영어랑 너무 다른 언어다. 이거는 사실입니다.